그래서 음양이라고 하는 것이 상대성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전 시간에 배웠는데, 음양의 상대성인데, 이 음양의 상대성을 또 하나 넘어서는 게 뭐냐면요, 기본적으로 이제 음 중에 양이 있고 양 중에 음이 있다라는 개념이에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보통 이제 사람을 하나를 예를 들자면, 사람을 예를 들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을 예를 들면 이게 남자냐, 아니면 또 뭐 그림이 좀 그렇긴 한데 여자냐,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해서 여자냐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남자는 뭡니까? 양이죠. 양이란 말이에요. 양이고 여자는 어떻게 되냐면 음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양하고 음하고는 이렇게 떨어져서 있구나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이 개념도 있지만 또 어떤 개념은 남자 중에, 남자라고 하더라도 그럼 이게 양이잖아요. 양 중에서 이렇게 위아래를 갈라서 위에를 양이라고 하고요, 아래를 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양 중에 어떻게 보면 양양도 있고 양음도 있고 이런 개념이 있어서, 그래서 음양은 절대로 뭐 꼭 이렇게 분리되는 건 아니다. 우리가 마찬가지로 손바닥 아니면 겉과 또는 겉이라고 하는 것과 안쪽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안과 밖, 그죠? 안과 밖, 이런 개념 보세요. 이게 아니면 이 뒤에가 밖이란 말이죠. 그럼 이걸 깎아냈다고 해서 이것도 갑자기 뭐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음양은 항상 계속 같이 있는 거죠. 이처럼 그 겉과 안, 이 겉과 밖, 이러한 것들이 안과 밖과의 관계가, 안과 밖의 관계, 이 관계가 음양에서도 항상 동일하게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위아래로 나눌 수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 이제 좌하고 우로 나눌 수도 있고 그래요. 좌하고 우로 나눌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보면서 우리가 좌는 양이고 우는 음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 겁니다. 좌는 양이고 우는 음이다. 그래서 이게 좌양 우음, 이것도 외워야 돼요. 왜냐면 헷갈리잖아요. 그리고 뭐냐면 앞쪽이 뭐냐면 양이에요. 앞이 양이에요. 뒤가 음이란 말이죠. 뒤. 이거 앞뒤라고 하는 거는 분리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뭐 머리하고 다리하고 이렇게 분리를 하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못 죽잖아요. 마찬가지로 앞이 양이고 뒤가 음인데 음양이 그럼 같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위도 있고 아래도 있는데 위하고 같이 밑에가 붙어야 되니까 위에는 양이고 아래는 음이다, 이런 얘기죠. 다만 객관적인 측면에서 남자인 경우엔 양이고요, 여자인 경우엔 음이다 라는 식으로 또 이런 개념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음양이라고 하는 것은 이 상대성도 같이 있지만, 지금 여기서 보는 것처럼 뭐냐면 음 중에 양이 있다, 양 중에 음이 있다라고 우리가 또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일이 있고 나쁜 일이 있다, 나쁜 일 안에 좋은 일이 있다, 이런 개념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뭐 한 번은 좋고 한 번은 오전엔 좋았는데 오후에는 나쁘고, 오후는 나빴는데 뭐 오전엔 좋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사람이라는 게 있는 거고요. 사랑하면 미움이 있는 거예요. 네? 우리가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미움이 생기는 이유는 뭐냐면 사랑하기 때문에 미워하는 거지, 진짜 사랑할 마음 없으면 미운 마음도 없습니다. 이런 게 이제 세상의 원리에 숨겨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저 사람 막 괴롭히고 싶고 막 짜증내고 막 이럴 때 그 마음을 급속을 다시 잘 들어가 보면 그 마음속에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나하고 전혀 관계가 없다, 이런 사람이라면 굳이 미워할 일이 없거든요. 근데 이런 게 이치가 이제 이 음양의 이치 속에 있다라는 사실이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왜냐면 그래야 디테일함이 들어가요. 이 사람이 뭔가 이렇게 잘 풀려요. 뭐 잘 풀린다는 게 우리가 생각하면 이제 돈을 많이 번다든가 아니면 높은 위치에 올라간다든가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뭐 승진을 했는데 뭐 와이프가 죽었다. 그럼 이게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죠. 뭐냐면
부인을 더 좋아하는 사람 같은 경우는 그애야말로 진짜 나쁜 애고, 예를 들어서 승진을 더 좋아하는 사람은 그래 부인은 죽었어도 내가 승진했네 이런 식으로 또 즐거워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좀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 어쨌거나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게 저기 뭐야 음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일상사회에서 늘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측면에 그걸 보고 이제 음양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번 이제 음양의 상대성을 넘어서 서로 이제 볼 때 뭐가 있느냐면 상체와 하체라고 하는 것, 그죠? 사람이 뭐 하체만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없고 상체만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럼 일단 사람은 음양으로 정해져서요. 여자인가 남자냐에 따라서 정해지지만 그 사람 자체를 상체를 양이라고 보고요. 하체를 음이라고 본다라는 거를 머릿속에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냐면은 이것이 이제 그 다음에 아까도 했듯이 좌는 양이고요. 좌는 양이고 그 다음에 우는 음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겁니다. 좌우야 그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앞이 양이고요. 뒤가 음이다 이런 식으로 또 이제 그 자체 내에서도 이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를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느냐면요, 딱딱한 게 양이에요. 딱딱한 게 양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부드러운 거는 음이 되는데, 이거를 이제 우리 몸으로 구조로 따진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딱딱한 건 뼈잖아요. 뼈 중에서 가장 딱딱한 게 머리잖아요. 머리뼈, 네? 머리뼈, 해골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해골 뭐 이렇게. 근데 부드러운 건 뭐냐면, 가장 부드러운 건 뭐냐면 배요. 배. 그래서 뭐 어떻게 되냐면 머리는 양이고 배는 음이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갖고 이게 아주 조화롭게 돼 있어요. 우리 인간 몸을 잘 보잖아요. 어떻게 되느냐면 머리에 가장 딱딱한 양에 뭐가 있냐면 가장 부드러운 뭐가 들어가면 뇌가 들어가 있잖아요. 뇌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가장 딱딱한 거는 뭐를 갖고 있냐? 가장 부드러운 뇌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마찬가지로 가장 부드러운 배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이렇게 뭐 골반이라든가 뭐 이런 것처럼 뼈가 이렇게 딱딱한 뼈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면 이 안에 음양이 조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몸도 어떻게 하냐면 머리는 양 중에 가장 딱딱한 거고, 그 안에는 뭐냐면 가장 부드러운 뇌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중에 아주 부드러운 게 그렇게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러한 개념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또 이제 이런 거를 보면 어떻게 하면 뭐 살은 뭐가 되냐면 음이 되는 거예요. 살이라고 하는 거 음이 돼요. 그 다음에 뭐가 되느냐면 이제 뭐 손가락 뼈, 마디 뭐 이런 거는 양이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음양의 요소를 잘 알아두시면 좋은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이제 나중에 이제 관상학적으로 가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눈은 불에 속하는 거고요. 이게 화에 속하는 겁니다. 이게 화는 양에 속하는 거죠. 상대적으로 뭐냐면 귀는 뭐가 되냐면 수에 속하는 건데 이게 음에 속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좀 막 세밀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눈은 딱딱 안 한 것 같지만 눈알 빼면 되게 딱딱해요. 되게 딱딱하고, 귀는 어떻게 해요? 부드럽잖아요, 귀가. 물론 여기 이제 뭐라 그러나 이렇게 딱딱한 것도 있는 것 같지만 이 눈알에 비하면 훨씬 부드러운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 안에서도 이렇게 되는 거고요. 심지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혀는 뭐가 속해? 음에 되겠죠. 그럼 뭐가 되어 있으면 여기하고 대응되는 게 뭐냐? 이빨이 있어요. 이빨은 양에 속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음양이 이렇게 같이 공존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입안에 이빨이 있고 그 다음에 혀 있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되는 거고, 이러한 측면이 이제 음양이 이렇게 들어가면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이 잘못됐다 이러면은 어떤 사람이 이빨이 잘못되어 있는 거고요. 어떤 사람이 입안에서 음이 잘못됐다 그러면 혀에 문제가 있는 거고, 뭐 이런 식으로
개념을 이렇게 하나하나 깊이 들어가다 보면 양 중에 중에 양,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중에 양이 있고요, 양 중에 음이 있는데 이걸 이제 공존성이라고 그래요. 공존성. 그러니까 음양의 공존성. 이걸 보고 이제 음양의 공존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공존하는 것, 이거야말로 음양의 아주 뛰어난 특징이고 우리가 헷갈려 하는 것 중에 하나다. 자, 그리고 이제 또 공존하는 것 중에 이제 또 아는 개념이 외양 그러니까 외음 내양, 그다음 외양 내음, 이거죠. 겉이 음이면 속은 양이 되고 겉이 양이면 속이 음이 된다, 이런 거죠. 그게 뭡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배가 음이잖아요. 그럼 그 안에 뭐가 들어있다? 딱딱한 뼈가 들어가 있다. 그리고 머리뼈가 있다. 그 안에 가장 뭐가 들어가 있다? 부드러운 뇌가 들어가 있다. 그런 것처럼 겉이 음이면 속은 양이 된다. 그러니까 겉이 아주 강한 음이면 속은 강한 양이 되는 거고요. 겉이 강한 양이면 속은 강한 음이 된다, 이런 개념으로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대비적으로 그렇게 이렇게 인체 구조도 그렇고 세상 구조가 다 그렇게 돼요. 그래서 강한 사람일수록 어떻게 한다? 속은 되게 부드럽다, 겁이 많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맨날 소리 지르고 막 이런 사람들이 무서울 것 같지만 막상 이렇게 사귀어보면 오히려 되게 부드럽고 이렇게 되는 사람이 있고요. 겉으로는 되게 막 부드러운 사람 같은데 막상 사귀어보면 되게 막 고집스럽고 강한 구석이 있는 거거든요. 또 마찬가지로 우리가 목사님이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누구 종교 지도자, 원래 종교 지도자는 굉장히 부드럽고 이렇게 다정다감한 사람으로 알고 있지만 그 사람들이 다 순교한다 그러고 이렇게 무슨 저기 고문을 당하거나 이럴 때 보면 과연 저 사람이 저런 거 어떻게 견뎌? 이러는데 그게 이제 그만큼 강한 신념,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근데 행동이나 이런 건 진짜 천사 같은 부드러운 사람들한테 있는 거 놔주고 이런 사람인데, 그런 사람들 마음속에 뭐가 들어가 있다? 오히려 강한 자기만의 자부심과 자존심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겨울은 지상은 추우나 지하는 따뜻하다, 예? 그런 거죠. 물을 먹어보면요, 우리 보통 사람들은 우물을 요즘은 안 먹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우물 딱 가보잖아요. 그러면 우물물이 되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우물물은 어떻게 되냐면 여름에 딱 이렇게 떠서 먹잖아요. 그럼 시원합니다. 근데 겨울에 가서 이렇게 우물물 퍼먹으면 우물물이 따뜻해요. 그래갖고 굉장히 옛날에는 진짜 이게 자연스럽게 돼 있는데 요즘에는 수돗물 틀으니까 이게 동파되고 얼고 이래갖고 별로 이런 게 없지만 실질적으로 옛날 그러니까 이런 살면 이게 그래서 오히려 더 아주 건강하고 어떤 더 좋아지는 이런 것도 있죠. 그래서 여름은 지상은 더우나 지하는 서늘하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여름에 어떻게 지상에 있어야 됩니까? 지하에 있으면 지하로 가야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런 걸 통해서 뭘 할 수 있느냐면 때가 이러하니 우리가 가야 될 곳은 어디인가 방향을 정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공부를 하다 보면 어떤 걸 하냐면 때가 겨울인지 여름인지를 일단 알아야 돼요. 그러면 겨울이다 알았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지상은 추우니 지하에 숨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감추고 숨어야 되는 건데, 겨울인데도 나는 잘났어 이러고 바깥에 돌아다니다 보면 얼어 죽는다, 이런 뜻인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이치는 이런 데서 다 나오는 거예요. 음양의 이치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 겨울이니까 지상은 춥고 지하는 따뜻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지상에 가지 말고 지하로 가야 되겠구나. 근데 지금 여름이 됐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상이 따뜻하니까 밖에 나가서 뛰어놀아야 되고 활동해야 되고 돈 벌어야 되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이런 걸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름인데도 불구하고 지하에 있다. 예를 들어서 이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일이 잘 안 풀리는 거예요. 때를 알아야 되는 게 이런 거죠. 그러니까 때를 알고 음양의 이치에 맞게 뭘 한다? 행동을 하면 내 삶을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바꿀 수 있다. 이런 개념들이 다 음양의 원리에서 나오는 거죠. 마찬가지로
남자 겉은 강하나 속은 약하다. 이게 이제 그렇잖아요. 남자들은 꽝꽝 소리 지르고 막 이러지만 막상 또 무슨 일이 벌어지면 또 약해갖고 또 여자한테 지는 게 남자잖아요. 부드러운 그런 거예요. 그래서 겉은 내가 강한 것 같지만 속은 되게 약하다. 근데 오히려 여자들이 장난이 아닙니다. 요즘 여자들은 한번 싸우잖아요. 그러면 저도 옛날에는 그런 거 못 봤는데 요즘은 그런 걸 봤어요. 길 가다 보면 여자들이 막 남자 뺨때를 때리고 막 진짜 세졌어요. 근데 어쨌거나 그거를 떠나서라도 옛날에도 약한 것 같았는데 결국 모든 주도권을 여자한테 쥔 게 있단 말이죠. 그런 말을 하잖아요. 아, 유명한 얘기가 뭐 세상은 남자가 정복하지만 그 남자를 정복하는 것은 여자다. 뭐 이런 얘기들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런 다 원리 속에 숨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측면으로서 이해를 하면서 음양 원리를 알고 그리고 이 음양이 그게 뭔데 이렇게 아니라 그 원리를 알므로 인해서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런 이치를 깨닫게 되면 그거에 따라 행동하면 내가 좋아지는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그래서 현실의 승리자는 나중에 패자가 되며 현실의 패자는 나중에 승자가 된다. 이건 얘는 뭐냐면 음지전하여 양지되고 양지전하여 음지된다. 이러한 원리도 알게 되면 어떻게 내가 어렵고 힘들고 막 이러잖아요. 그럼 뭐야? 조만간 쨍나고 배뜰 날 있다. 이거를 아는 거에서 희망을 갖고 가는 거죠. 그리고 내가 막 쨍쨍해 막 장장하게 나가면 모레 조심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안 될 날이 조만간 올 거니까 그걸 대비해 갖고 준비하면 큰 문제가 없는데 나는 뭐 역시 끝까지 잘 될 거라고 해서 살다 보면 갑자기 문제가 밝혀서 문제가 어려운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